네, 안녕하세요. 멘탈연구소 올해 두 번째 주제는요. 네. 야, 이거 좀 거창합니다. 예민한 성격인 사람이 가야 할 길. 이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 사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엄청 예민한 사람이라. 아, 그러세요? 예, 꽤 예민하고 뭐 손 많이 가고 피곤하고 약간 좀 디테일 살아있는 네, 그런 사람인데 제가 어떤 길로 제가 가야 됩니까? 그러구나. 네. 그렇게 예민해 보이지는 그래요? 않으시는데. 제가 겉으로 이제 둘이 둥글둥글해 보이는데 좀 꽤 예민한. 네, 꽤 예민합니다. 예. 이게 예민한 성격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고치느냐? 둥글둥글하게. 그렇죠. 예민해서 불편한 게 뭐가 있으세요? 예민하면요, 일단 피곤하죠. 이렇게 뭐 사람들 뭐 대충 넘어갈 것도 하나하나 더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남의 입장도 더 생각하고 막 좀 막 그렇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잘 못 넘어가는 거죠. 예, 그게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예민하면. 그 남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이 하죠. 한 번 더 하고. 예. 근데 이거 사실 뭐 이게 네. 자기가 뭐 판단하는 거니까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를 얼마나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까탈스럽다. 네네. 그게 약간 예민한 거 아닙니까? 까탈스럽다. 네. 그거랑은 또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단 좀 덜한 상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민하다는 건? 예민하다는 거는 뭐 꼭 까탈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은 많이 예민하면은 이제 내가 뭐라고 까탈스럽게 굴면 상대편이 힘들어할까봐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참자. 내가 뭐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서운해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참게 되니까 까탈스럽다고 하면은 별로 안 예민할 수도 있겠죠. 내 위주고 그리고 남한테는 크게 신경 안 쓰면은 까탈스럽다는 소리 듣는 거죠. 오히려 내 감각에만 예민하고 네. 남의 감각에 대해서는 별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예민하다고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 위주로 예민하면은 그 뭐 성격이 예민하다고 잘 안 하죠. 성격이 안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네. 아무튼 뭐 이 예민하다는 거는 이제 제 생각에 이거 사실 뭐 언어적인 거니까 정확한 정의를 뭐 하기 나름이니까 자기가 예민하다고 하면은 예민한 거고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예민한 성격은 고통을 쉽게 느끼는 어떤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고통을 쉽게 느낀다. 내 고통도 더 강하게 느끼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도 내 고통 못지않게 많이 예민한 어떤 그런 사람들. 정확한 것 같아요, 저. 네.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러니까 예민하면은 이제 대체로 남한테 좀 잔인한 행동을 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이제 내 이득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행동까지는 잘 안 하고. 잘 못해요. 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배신 때리고 뭐 이런 거. 잘 못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예민하다고 규정을 한번 지어보고. 네. 근데 이제 이러면은 본인이 많이 괴로울 수는 있거든요. 겁나 피곤합니다. 진짜 이런저런 생각 다 하느라 너무 피곤해요. 그렇죠. 추진이 안 돼요, 뭐 진행이.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서 이거를 고치고 싶다는 거는 대체로 이걸로 고통을 느끼니까 이게 좀 힘들어서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고통을 느끼는 거는 원래 그분의 성격이 그런 거니까 그거를 사실 고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예민한 사람은 동기부여를 잘 받는 데는 도움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 예민한 사람은 남한테 이제 무시받고 좀 뒤처지고 이런 거를 견디기가 좀 더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둔감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표정을 짓거나 은연중에
약간 깔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 예민하면은 그런 거를 또 쉽게 느끼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느끼기를 싫어하니까 나도 발전을 해서 이런 걸 느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뭐 돈을 벌려는 노력이든 사회적으로 더 뭐 상승을 하려는 욕구든 뭐 몸을 더 뭐 강하게 단련을 하려고 하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는 동기부여가 만들어지는 데는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덜 고통스러워지고 싶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고통이 싫어서 네, 맞아요. 뒤처지고 무시당하는 고통을 받기가 싫기 때문에 이제 노력을 해서 고통을 안 느끼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그런 예민한 게 크게 단점이 안 될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성공한 사람들은 예민할 가능성이 높죠. 아하. 계속 노력을 한다는 거는 이제 뭐 오죽하면 노력을 더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언제 성공합니까? 지금도 뭐 네. 상당히 아닙니다. 네.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예민한 사람들이. 그렇죠. 예. 많이 예민할수록 끊임없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게 되기가 쉬운 거죠. 나쁜 거는 많은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뭐 잘 풀리면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괜찮은데 예. 이게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은 또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을 더 많이 느끼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 아래에 있게 되고 이런 걸 못 견디게 되니까 아예 그냥 그 상황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상황 거부한다는 건 무슨? 그럼 사회적 역할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갖고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고 뭐 의미 있는 거는 이제 힘든 거니까 안 하고 나는 뭐 돈 안 되는 뭔가를 한다고 계속 하는데 뭐 실제로는 부인이 나 먹여 살리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아예 도피하는 거군요. 그렇죠. 폐인처럼 되기가 쉬운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거부하게 되기가 쉬운 거죠. 뭐 확률로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반반 정도 되나요? 그리고 뭐 통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예민한 거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자기가 규정 짓기 나름이니까. 근데 뭐 물론 저한테 오는 뭐 환자분들은 네. 잘 풀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나가면은 뭐 병원에 일단 안 올 테니까. 잘 안 풀려서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잘 안 풀리는 사람을 많이 보니까 뭐 70-80% 되나요? 뭐 대부분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이 대부분. 가능성은 있겠죠. 병원에서 보실 땐 그럴 수 있다. 네. 그렇죠. 그 남의 뭐 잔소리 한다거나 직장에서 누가 내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럴 때 계속 그거를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고통을 많이 느끼니까. 그러면 포기하고 뭐 만만한 배우자라든가 이제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뭐 안 풀리면은 뭐 집에서는 막 때려 부수고 난리치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폐인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이제 저희 주제답게 네.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력해서 발전을 하는 쪽으로 가야죠. 네. 근데 이제 예. 발전에 성공을 하면은 예. 계속 갈 수가 있죠. 예민한 사람이. 예. 근데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뭐 우리가 사회에서는 잘 안 되는 분이 더 많잖아요. 네. 쉽지 않고요. 일단 한다고 다. 그러니까 안 될 때도 페인이 안 되려면은 그냥 참고 버텨야 돼요. 근데 그 예민하기 때문에 고통이 많은 거는 견뎌내야 돼요.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고 막 도망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그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생각을 좀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없습니까? 원래 네. 인생은 힘든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무너지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완전 지피지기네요. 자기 자신을. 뭐 인정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오랜만에 저희 이제 멘탈 연구소의 가장 큰 그 주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인생은 원래 고달프고 힘든 거다, 아픈 거다. 요걸 좀 인정하고 시작하면 좀 낫다는. 그러니까 예민한 성격인 분들은 그거가 더 견디기 어려워질 수는 있죠. 아무래도요. 그러면 더 쉽게 우울증도 오고, 예. 뭐 이제 포기하고 그냥 폐인 되는 쪽으로 가게 되기도 쉽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견뎌내고 어쨌든 간에 내가 힘들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버텨내는 거죠. 짐이란 건 계속 짊어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까지 신경 지금 보이지가 않잖아요. 일단 내가 너무 힘들면.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죠. 환자분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하여튼 회피하는 분들이 많죠. 남에게 피해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렇죠. 뭐 안 되니까 그러는데 어떡해요. 계속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나오기가 쉽죠. 그때 뭐라고 하세요? 뭐 어떻게 방법이 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은 뭐 별 뾰족한 수는 없죠.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이분이 이제 우울증이 있으면은 약도 처방하고 뭐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 상태 유지하는 정도의 의미 말고는 별로 없는 거죠. 바뀔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대로 계속 뭔가 폐를 끼치고 짐이 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를 내가 인지하고 떨쳐 일어나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왠지 더 거창해진 것 같습니다. 가야 할 길이. 그렇죠. 혹시 뭐 더 조언해 주실 게 있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좀 외롭고 쓸쓸한 길이겠지만 더 강하게 부딪혀서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이겨내 보시죠, 함께. 자, 오늘 멘탈 연구소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